미세먼지 공포가 일상을 뒤덮었다. 숨을 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감금당한 상태?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는 미세먼지. 생활 깊숙이 파고든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한다.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직후부터 1분에서 5분 사이에 이미 전신을 도는 이게 완전히 그 독성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담배 연기에 나오는. 특수 촬영 장비를 활용해 보이지 않는 먼지의 실체를 확인했다. 아우 먼지 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 미세먼지뿐 아니고 포름알데하이드나 또는 톨루엔 같은 몸에 안 좋은 화학물질들도 실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꼭 닫아둔 창문이 더 큰 위험을 가져온다. 숨통을 죄어오는 미세먼지. 몰아낼 방법은 없을까?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해본다. 미세먼지는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저희가 미세먼지를 치료하는 기구나 약이 없습니다. 숨막히는 공포. 미세먼지의 습격은 이미 시작됐다. 담배 연기나 유해가스 등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기관지의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기관지가 좁아지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 생긴다. 독성을 가진 초미세먼지가 침투하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염증 반응이 늘어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크게 겁내하진 않으시는데요. 의학적으로 미세먼지의 해악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저희가 미세먼지를 치료하는 기구나 약이 없습니다. 꼭 피하셔야 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때문에 미세먼지에 민감한 신동문 씨 부부. 그렇다면 실내 공기는 어떨까? 빛의 반사를 이용한 광산난 방식으로 집 안팎의 미세먼지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주방이 71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았다. 너무 작아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세먼지. 하지만 PVS 미립자 가시화 장치를 통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기 중에 레이저를 쏴 산란되는 빛을 통해 미세먼지를 보게 만든 장치다. 미세먼지에 레이저를 비추고 산란되는 빛을 특수 카메라로 촬영하면 전용 모니터로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동문 씨 집안에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을까? 내가 하는 청소야 그대로. 요거 발밑 거실에 레이저를 비추고 평소처럼 빗자루로 바닥을 쓸었다.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다. 비지를 할 때마다 부유하는 미세먼지가 포착된다. PVS 특수 영상으로 보면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0.3 마이크로미터 크기까지 확인할 수 있다. 손으로 해봤어. 뭔지 보여요?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아우 먼지 봐. 정전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붙는 텔레비전은 어떨까? 레이저를 비추자 보이지 않던 미세먼지들이 눈앞에 나타난다. 이 장면을 특수장비로 촬영한 PVS 영상은 초미세먼지까지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이 먼지들이 우리 몸속으로 함께 들어오는 셈이다. 주방의 미세먼지는 어떨까? 프라이팬에 음식을 구울 때 미세먼지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베이컨 기름이 가열되자 덩어리처럼 뭉친 가스와 먼지가 치솟는다. 미세먼지 수치는 4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고 초미세먼지도 23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다. 너무 많이 나죠. 세상에 나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몰랐어. 평소 주방 환기 장치인 후드를 잘 안 켠다는 김정기 씨. 이거 이 문은 열고 이 문은 열어도 후황은 좀 이게 소리 나잖아요. 이러니까 틀긴 틀어. 근데 저렇게 틀라고 소리 지르니까 하긴 해요. 아직 안 열었어요. 베이컨을 굽는 같은 조건에 후드를 작동시켰다. 연기와 먼지가 후드를 통해 빠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나란히 치솟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가 후드를 켠 시점부터 뚝 떨어졌다. 베이컨 구웠다가 이제 미세먼지 농도의 극적인 변화를 확인한 김정기 씨. 맞아요. 이게 후황을 꼭 틀어줘야 되겠어요. 보니까 탁 내려가네. 그거 보니까. 신동문 씨의 피난처인 베란다. 겨울에 환기 없이 화초를 키우다 보니 벽에 지저분한 얼룩이 생겼다. 베란다 공기는 어떨까? 공기 중 부유하는 진균을 확인하기 위해 실내 공기를 포집해 배양 검사를 진행했다. 비교를 위해 주방과 베란다 두 곳에서 공기를 포집한 후 배양했다. 그 결과 베란다 배지에서만 곰팡이균이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곰팡이 그 자체는 뭐 높은 농도가 아니라면 인체에 별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천식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서는 이 곰팡이 포자라든지 곰팡이 그 자체가 흡입 시에 폐로 흡입이 될 경우에 자극이 된다든지 염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자들은 이 곰팡이들이 많이 노출되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공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노약자의 경우 미세먼지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담배나 해로운 거 다 알잖아요. 담배 연기도 보이고 또 냄새도 납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또 법으로도 금지가 돼 있고. 미세먼지가 담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미세먼지 안에 담배가 갖고 있는 발암물질도 있고 또 호흡기를 자극하고 뇌졸중까지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그냥 노출되면 평소에 담배를 그냥 피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담배를 직접 안 피더라도 간접 흡연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듯이 미세먼지는 어떻게 보면 간접이 아니라 직접 흡연이 되는 셈이죠. 조선왕조실록에도 황사에 대해 100여 차례에 걸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양에 흙비가 내렸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황사는 강한 바람에 의해 중국 사막지대에서 흙먼지가 이동해 지상으로 떨어지는 자연 현상입니다. 반면 미세먼지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입니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등 더 위협적이고 1급 발암물질로도 지정돼 있을 정도로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는 미세먼지. 하지만 모든 문을 닫아 걸어 환기조차 하지 않고 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고농도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공장지대. 이곳에 무인 항공기가 떴다.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감시가 이루어지는 현장.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굴뚝 가까이 접근하는 무인 항공기.
카메라가 달려 있어 단속반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한다. 그동안 소형 사업장에서 어떤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파악이 어려웠다. (2017년부터) 미세먼지 단속에 무인 항공기가 동원됐다. 미세먼지 측정 센서가 부착돼 있어 실시간 감시와 단속이 가능하다. 여기 농도가 여기 나오죠. 지금 148 마이크로그램 퍼 메타 감성이었어. 아까 지금 굴뚝위로 갔을 때 그 이상이었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황산화물이라든지 질소산화물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 물질에 대해서도 측정이 가능한 드론입니다. 측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무인 항공기. 오염물질을 포집해오는 시료 채취기도 장착돼 있다. 채취한 시료는 곧바로 성분 분석에 들어간다. 차량에 분석 장비를 갖추고 있어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여기 보면 포름알데히드 측정 가능하고 메탄올, 아세트알데히드, 톨루엔, 스타일렌 이런 물질들이 다 대기 중에서 광학 반응을 해서 미세먼지를 만드는 물질들이에요. 공장이나 차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이나 유기 화합물이 대기 중에 수증기,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는 화학 반응으로 미세먼지가 만들어진다. 황산염, 질산염, 중금속이 섞인 이 미세먼지는 직접 배출된 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몸속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 독성 물질을 포함한 미세먼지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포 실험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다. 호흡기 표면에서 채취한 상피세포를 배양한 후 디젤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에 48시간 동안 노출시켰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디젤 분진을 처리한 후 48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피세포의 생존율이 약 50% 이상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국내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성분을 보면 대기오염 물질에서 생성된 황산염과 질산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초미세먼지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먼지가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의 덩어리, 대표적으로는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화학 물질들, 디젤 연소물 같은 것들이죠. 여기는 중금속도 있고 독성 화학 물질들도 다 있는데, 이런 이제 화학 물질들이 이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산화 손상이라든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염증 세포들도 모이게 되고 혈액 속도도 좀 떨어뜨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전 형성 같은 게 아주 쉽게 되는 거죠. 혈전 형성이 되면 심장 질환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뇌졸중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기전을 통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할까? 평소에 마스크 고르실 때 뭐 보고 고르세요? 이거 KF80. KF80? 어머니는? 난 색깔 보고 골랐는데. 어머니 색깔 보고 골라요? 그럼 어떤 색 고르시나요? 밝은색. 밝은색? 한번 평소에 쓰시던 대로 한번 써보세요. 네. 내가 한번 보고 싶은 거. 핵심은 착용법이다. 평소처럼 마스크를 쓰고 밀착 테스트를 실시했다. 네, 노션만 발라. 마스크와 연결된 관은 두 가지다. 파란색 관은 마스크 외부 오염물질을 포집하고, 노란색 관은 내부 오염물질을 포집한다. 두 농도를 비교해 마스크가 얼마나 새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평소 착용하는 방법으로 마스크를 쓴 후 검사가 진행됐다. 몸을 움직이고 책 읽는 활동을 하며 측정한 결과 4명 중 2명은 90% 넘게 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흔히 보온을 위해 쓰는 면 마스크는 어떨까? 안 쓰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그거 답답해서 못 쓰겠더라고.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너무 힘들어요. 검사 결과 두 사람 다 절반 이상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쫙 막히고. 마스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 제가 잘 세는 부분들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콧잔등을 이렇게 내 코 모양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 아프시더라도. 마스크를 잘못 쓰면 틈으로 미세먼지가 새어 들어온다. 제대로 쓰려면 고정심이 있는 쪽을 위로 하고 끈을 귀에 걸어 고정시킨 후에 코를 중심으로 마스크를 눌러 얼굴에 밀착되게 한다. 올바른 착용 방법으로 마스크를 다시 착용했다. 뺨과 턱 부분이 들떠 있던 것과 달리 밀착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과 비교하면 마스크 밖으로 새나가는 비율이 놀라울 정도로 줄었다. 잘 쓰고 열심히 잘 썼는데 헛썼네요. 전에 쓰던 거하고 너무 확연히 달라요. 그러면서 그걸 쓰니까 굉장히 좀 한참 하면은 진짜 답답할 것 같고 그래요. 잠깐은 괜찮겠지만 장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운동을 했는데 전혀 일상생활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다 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면 마스크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52년 12월 5일) 영국 런던의 아침은 상쾌했습니다. 그런데 오후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또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석탄이 타면서 나온 아황산가스와 또 공장 굴뚝에서 나온 매연이 짙은 안개와 결합하면서 황산 스모그를 만들어낸 거죠. 이 닷새간의 스모그가 가져온 건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2주 만에 4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후로 2달 동안 8천여 명이 더 사망했습니다. 숨 쉬는 공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요.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최고의 적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상 최악의 대기오염을 이미 경험한 영국 런던. 맑은 하늘을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도로변에 위치한 런던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이 도로와 맞닿아 있다. 그만큼 대기오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그래서 지난해 이 학교에서 설치된 것이 그린 스크린이다. 녹색 식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방지막이다. Okay, so for the past 2 years, we've been measuring the nitrogen dioxide levels using these diffusion tubes set up around our school. It has proven that we've got quite a high level of nitrogen dioxide coming into the air and into the children's playground, which is obviously a critical issue. Last year, the evidence 이산화질소는 노후 경유차에서 많이 배출된다.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학교의 경우 차량이 뿜어내는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벽돌 대신 녹색 식물로 담을 만들었다. 병충해 피해가 적고 잎이 넓어 미세먼지를 잘 흡수하는 식물을 활용한다. A recent report by King's College London has found that two of the main pollutants, nitrogen dioxide and PM10, are reduced by green screens. Nitrogen dioxide is reduced by 24%. It was found in a playground with a green screen adjacent to a road, and PM10 reduced by 38%, which is a very significant reduction. Will have significant health impacts on the children in the playground. 그린 스크린이 설치된 또 다른 초등학교. 학교에서 설치를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 도심의 녹색 공간을 늘리는 것이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Because now I feel safe that I can breathe in oxygen and not nitrogen dioxide. 지난해 말 런던 거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고민영이다.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것도 눈길을 끌었지만 인기를 끈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이 기침 때문이다. 고민형의 센서가 달려 있어 대기 오염이 심한 날에는 콜록거린다.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벤트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That's unbelievable, isn't it? 대기 오염이 심각한 도시로 꼽히는 사우샘프턴. 이곳에 또 다른 명물 공기청정 버스가 있다. 내부는 여느 버스와 다름없다. 하지만 이 버스는 달리면 달릴수록 도시의 공기를 맑게 해준다. 시민의 발이 되어줄 뿐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을 청소하며 달리는 공기청정 버스다. The air filter system is quite a simple system. Literally, as a bus arrives down the road, the air is taken in from the front, goes through the filter, and then is pushed back out the other side, cleaner. 주변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여 걸러낸 후 깨끗한 공기를 내보낸다. 공기청정기처럼 원리는 간단하지만 더 먼 거리를 달릴수록 더 많은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 아직 시범 운행 중이고 많은 예산이 드는 일이지만 공기청정 버스가 대기오염의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버스도 달라지고 있다.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한 버스가 운행 중이다. 내부 공기를 빨아들여 필터를 통과시킨 후 정화된 공기를 다시 실내로 내보낸다. 일반 버스와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했더니 공기정화 버스의 미세먼지가 일반 버스의 3분의 1 정도로 낮았다. 버스 내부의 먼지를 미립자 가시화 장치로 확인했다.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미세먼지. 건강을 생각한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도 환기를 해야 할까? 먼지를 흡수해 농도를 측정하는 배타선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했다. 먼저 4시간 동안 환기하지 않은 채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평소처럼 시간을 보냈다. 4시간 후 15분간 모든 창문을 열고 환기했다. 환기 2시간 후에는 물걸레 청소를 했다. 그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총 8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 조리할 때와 환기 직후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지만 환기 4시간 후에는 59 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졌다. 이런 먼지들 특성이 이제 큰 먼지들은 빨리 가라앉고 작은 먼지들은 천천히 가라앉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PM10은 한 가라앉는데 한 1.5m에서 가라앉는데 한 8분 정도 걸려요. 근데 밖에 있는 먼지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청소를 했거나 물걸레를 했거나 일단은 농도들은 높아집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정체된 공기는 탁해질 수밖에 없다. 환기는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쉬운 방법 중 하나지만 효과는 크다. 근데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속되면 사실은 문을 잘 안 열려고 하시지만 그래도 환기를 해야 됩니다. 환기를 해서 실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뿐 아니고 실내에는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화학물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포름알데하이드나 또는 톨루엔 같은 몸에 안 좋은 화학물질들도 실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바깥의 미세먼지가 매우 높을 때 창문을 계속 열어놓고 환기하는 거는 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분 정도
맞바람이 치는, 말하자면 강한 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문 단속을 하고 실내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현재 한국에 있어서의 그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겪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겁내서도 안 되겠지만 무시하고 지내서도 안 됩니다. 특히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내 생명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왜 자기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위 침묵의 살인자 때문에 몇 년을 빨리 생을 마감해야 되는지 모르고 마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